사실은 윤석열이 이제 풀려나고 석방되고 그 다음부터 기류가 참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죠. 형사 재판하고 탄핵 심판은 다르기 때문에 공수처 조사도 윤석열이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 헌재는 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상했어요. 그 이후에 참 이게 수상한 이제 모습을 직무가 보였죠. 복귀가 되고 그다음에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형사 재판도 제대로 될까요? 형사 재판조차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질질 뭐 끌 수도 검찰이 있고. 인사를 다 쥐락펴락 할 텐데. 네.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지켜보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참 우려했던 게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네.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이 정부의 모습 자체가 내란 세력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죠. 이거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체가 촛불행동은 맨 처음에 이게 됐을 때 국무위원들 다 체포해라. 네. 전원 체포해야 된다. 음. 그리고 전원 체포하지 못하면 전원 총 탄핵해야 된다. 왜 네. 그러냐 하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이 조직한 정부에 대한 탄핵이에요. 내란 수계가 조직한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란 수계가 만든 조직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란적이니까 다 없애죠. 없애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현재 국무위원들의 조직은 내란 수계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왜 가만둬요?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언론들이 뭐 줄 탄핵이니 뭐니 해서 무정부 상태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인식을 교란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뭘 했습니까? 한덕수, 최상목 다 내란 대행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윤석열처럼. 모든 걸 다 틀어막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들은 내란 수계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탄핵할 수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왜냐? 내란 조직이기 때문에. 내란 조직으로 꾸며진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이것이 이제 정부가 저렇게 해체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삼권 그렇지 분립은 않다. 예. 주권자 국민이 통치하는 것이 하위 개념이에요. 주권자의 통치를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최종 목표는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권자인 만약에 국민들 위해서. 입법부는 전부 선출 권력이에요. 네. 행정부는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조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니고 시험 권력이에요. 네. 맞잖아요. 시험 봐서 공부해서 네, 네. 고시 그래도 통과해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네. 일단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유일한 것은 입법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법 체계,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하는 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들은 그래서 국민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조직한 윤석열이 내란 조직한 조직이에요. 거죠. 내란 조직. 그럼 내란 조직은 해체해야 되죠. 네. 그 남아 있는 선출 권력,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뭡니까? 입법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법부가 이런 행정 권력을 접수해서 정부의 기능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네. 그리고 입법부 안에는 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장차관 출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입법부에는 네, 각 정부기관의 위원회와 일치하는 형태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상임위도 국정감사도 하고 네. 상임위도 있잖아요. 맞아요. 뭘 못합니까?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버리면 무정부 상태가 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차관들이 있어요.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네. 방향만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법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이 비상시국에서는 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임시과도 정부 같은 것을 이끌어서 네. 국민적인 호소와 지지를 받게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내란 조직이 되어버린 정부는 해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결 체제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무회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네. 윤석열을 파면해도 마찬가지로 작동해야 될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대선이라고 한다면 대선의 관리를 내란 조직이 한다? 이게 가당치 않잖아요. 그죠. 당장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란 역할을 조직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대선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 윤석열을 탄핵을 했을 때는 윤석열 한 개인 자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의 권한과 권력 전체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의 권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조직에 대한 인사권이잖아요.
네, 인사권. 그 인사권을 힘이 박탈하면 나오죠. 예. 그 인사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조직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해체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법리예요. 그럼 이제 비상시국에 맞게 입법부가 네.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된 입법부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하면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그리고 언론에서 그것을- 무정부라고 하고 그러고 있고. 그것을 강력하게 예. 주장하고 국민들이 이건 맞네라고 동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합법이 되는 거죠.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이 헌정의 문란 세력이 예. 여전히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 선체 권력은 유일하게 현재 입법부밖에 없다. 그 입법부에게 우리는 권한을 주겠다. 해라. 그리고 이것은 단독을 하지 말고 시민사회, 종교인, 뭐 그동안에 윤석열 체제하고 치열하게 투쟁해왔던 모든 국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하는 네. 그런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하. 뭐 몇천만 국민이 다 그걸 하자. 이건 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일정하게 대표성 있는 그러한 기구를 작동을 시켜서 그래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그 네. 이후의 과정도 준비하는 이런 정책 절차, 입법 절차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왜냐? 지금 이 비상 상황이에요. 그리고 혁명적 정세예요. 근데 이미 예. 지배 세력의 도구가 된 그 법과 제도에 기대어서 뭔가를 풀 수는 없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시인 김수영이 4.19에 썼던 것 있죠. 네. 율법전서와 혁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 어떻게 혁명을 율법전서로 하려고 드냐 그런 거예요. 네. 그걸 뛰어넘어야 혁명이지. 그렇네요. 87체제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겪고 있고 네. 그걸로 해서 아주 교활한 정치 산술로 구성되어 있는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무한 태업을 해왔고 그 무한 태업을 한 것에 대해서 죄당을 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가 과연 온당한가? 전혀 온당하지 않다라고 국민들은 결론 내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위헌을 했어도 위헌한 자에 대한 네. 처벌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도리어 직무 복귀를 시켜요.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의심까지 하잖아요. 그래? 검사를 탄핵을 안 해? 그럼 판사 탄핵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지네도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이런 의심까지 일반 국민들은 하거든요. 검사를 탄핵하는 문이 열리면은 네. 그럼 판사에 대한 탄핵 문도 열린다. 그러면 자기들도 당한다. 이게 바로 기득권 특권 세력에 대한 특권 카르텔에 대한 법조계의 문제죠.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번에 다 통해서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모순에 처해 있고 기존의 법과 제도를 신뢰했던 것이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네. 빨리 할 거야. 8대0으로 그냥 밀어붙일 거야. 뭐 그렇게 어렵겠어? 2주 안에 끝날 거야. 아니었던 거죠. 예. 철저하게 우리는 기만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법과 제도는 네. 폐기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작동의 방식을 전혀 다르게 바꾸지 않으면은 그럼 국민들의 주권이 끊임없이 침해될 것이다. 이것은 주권자의 권한과 정치적 위상을 위협하는 거죠. 모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제 개헌도 제의적 개헌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모든 국민 또는 모든 인민이 권력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니까는 이거는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만 사용되는 거죠. 내 권한과 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 거야라고 하는데 국민한테는 하나도 안 줘요. 국민들의 권한과 권리는 다 박탈해 버려요. 네. 오히려 군림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그렇네.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이제 파면 네. 국민의 명령 복종하라라고 헌재한테 외치면서 그 이후에 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것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보면은, 돼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예. 국민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헌재가 해? 선출을 국민이 했으면 파면도 국민이 할 수 있어야지. 예. 그게 바로 주권자의 권리인데 주권자의 권리 일부가 박탈당했네. 이걸 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 권리 돌려도 이렇게 된 거죠. 네, 원리. 이건 지금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촛불냉정의 경우에도 2022년 3월 26일 이 윤석열이 얘기한 거예요. 네. 자기 최후 준술에서 2022년 3월 26일 처음부터 자기가 지금 정부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과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 그게 바로 우리였죠. 겨냥한 거죠. 170몇 회. 그리고는 저를 겨냥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뭐 등등 네, 이렇게 예.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2019년에 이미 이자들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걸 통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네. 그 과정에서의 결론이 윤석열 정권의 등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 쭉 보면은 어땠습니까? 이들이 하나하나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해 갔잖아요. 생명권도 박탈해 갔어요. 안전권도 박탈해 갔어요. 네. 그리고 이 일본의 핵폐수 폐기물을 갖다가 그냥 바다에 쏟아버리는 바람에 인접 국가의 주권도 박탈해 버렸어요. 그 당연히 얘기하고 막아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니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했어요. 전쟁 도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의 총체가 바로 예. 이사가 위기의 궁지에 몰리니까는 내란을 획책한 것이죠. 한 방에 살려고. 예, 뒤집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네. 지난 시간 동안에 3년 동안에 하나씩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을 완전히 몰수해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정말 이 내란의 밤을 한번 뭐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네. 그게 사람이 이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12월 3일에 벌써 4개월 됐네요. 네. 그때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이 들어가는 네. 상황 그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근데 그걸 또 희미하게 우리가 기억에서 지워가면서 하도 그다음에 일이 많아서 맞아요. 이 뭐 그래서 현재까지 기억하려고 그러고 왔는데 새로운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네. 이슈 덮는 상황까지 네. 갔는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렇죠. 헌재도 우리 국민들의 이 결정, 또 국회의 결정을 까먹으면 안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정말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